자, 우리가 지금 요 10년대에 정치, 경제, 국내, 국외 이제 항일운동까지 살펴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10년대를 통칭해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당시를 무슨 통치라고 하냐면 일제 무단 통치 또는 헌병의 경찰이라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때를 헌병 경찰 통치 이렇게도 부르는 게 바로 이 당시 시기입니다. 우리가 1919년 3월 1일 운동 3.1운동에 대해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3.1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 3.1운동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니? 관순이 누나죠? 할머니지? 18살이셨던 관순이 누나. 관순이 씨. 네. 이 3.1운동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겠죠. 자, 미국의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내걸었어. 왜냐하면 민족의 문제는 민족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의 이면에는 원래 뭐가 있었냐면 그 민족 스스로는 승전국들한테만 해당되고 패전국 식민지한테만 해당되고 승전국 식민지는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왜? 걔네들이 빨리빨리 해방돼서 미국한테 먹혀줘야 미국이 영토 영역이나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당시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 안타깝게도 승전국이었어. 어찌됐건 저게 이제 받아들여졌어. 우리 민족 스스로 해결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에서 1919년도에 28 독립선언이라고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이제 1919년 2월 8일 날 독립선언서 같은 거를 낭독하면서 어떻게 이걸 이제 일으키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건 대부분이 누가 있냐면 종교계인사들 여기 참여해요. 혼병이라든지 한영원 이런 분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제 배경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어찌됐건. 자, 그러면 이제 이거의 활동이 있겠죠. 전개를 보시면 전개. 그럼 옆으로 쭉 쓸 겁니다. 칸이 없어가지고 알았죠? 따라오세요. 자, 전개를 보면 자, 탁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죠. 원래 이 민족대표 33인이 그 종로의 태화관이라는 요리집이야. 쉽게 말해 식당이야, 식당. 식당에 모여서 이제 자기들끼리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일본 헌병한테 전화 걸어서 우리 잡아가시오 이래요. 이게 뭐 더 헛짓거리야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기본 모토는 비폭력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당하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그냥 얘기할 수 있다. 우리 떳떳하다. 잡아가라 이렇게 한다고. 잡아갔으니까 사람들이 탁골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는 거야. 사실 그 전날 이미 독립선언서는 다 유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탁골공원에서 이거를 이제 한 청년이 그 정자에 올라가서 낭독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으로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자, 이 독립선언은 3.1운동은 기본적으로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잘 들으세요. 안 적을 거예요. 첫 번째가 비폭력이야. 비폭력. 두 번째가 약간 폭력. 약간 폭력이란 뭐냐면 상인들은 가게문 닫고 노동자들은 파업하고 이 정도야. 근데 세 번째가 농민들은 이제 쟁이 같은 거 한 거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 3단계가 있어요. 여기서 노동자가 들어가. 노동자. 3단계는 뭐냐면 약간 폭력이 아니라 엄청 폭력적. 왜? 안 들어주니까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야. 그렇죠. 근데 결국은 선거할까 실패할까? 3.1운동 자체는 실패했지만 3.1운동의 결과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바뀝니다. 우리나라에. 자, 그러면 결과를 봅시다. 자, 3.1운동이 실패한 이유는 이 3.1운동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정부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부를 만들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만드는 기몽을 세우고 중국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중국의 오사운동. 자, 중국의 오사운동. 1919년 5월 4일날 중국인들도 3.1운동 같은 운동을 일으켜요. 일본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면서. 그리고 인도의 민족운동. 자, 인도의 민족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또 하나, 일제 통치 방식이 변하게 바뀝니다. 어떻게? 무단 통치에서 뭘로 바뀌게 만들느냐? 문화 통치라는 걸로. 말이 좋아 문화 통치지. 이것도 민족 기만 통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 화성 3.1운동 하면 알아야 될 게 화성 제암리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경기도 화성에 제암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제암리라는 마을. 자, 여기에다가
이 제암리 사람들을 제암리 교회가 있었거든. 여기다 몰아 집어넣고 일본 이 헌병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총으로 불태우고 총으로 쏴 죽이고, 어머니가 깐난 아이만 살려달라고 창문으로 내밀었는데 그 아이 막 칼로 찔러 죽이고, 외놈 새끼들 아주 양아치 중에 생양아치죠.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잡혀가고 막 그럽니다. 그럼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건 화성 제암리 사건 같은 거는 꼭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게 3.1운동입니다. 그럼 어쨌든 3.1운동으로 돼서 일제 통치 방식이 바뀌었다 그랬지 방금. 무슨 통치에서 무슨 통치? 문화 통치라고 그러는데, 자, 10년대가 문화 통치라면 1920년대는 문화 통치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말이 좋아 문화 통치지 민족 분열 통치야. 뭐를 양상했을까? 그렇지. 빨간 글씨로 적어야 돼. 이런 새끼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그렇죠? 친일파를 양상했다라는 거예요. 자, 친일파를 마구마구 키웠어. 누가? 쪽발이들이. 그렇지. 일본 놈들이. 그렇죠. 자, 친일파를, 고도의 친일파를 키워가지고 우리나라를 자기들 마음대로 쪼물딱 하려고. 그렇죠. 자, 그래서 바꿉니다. 자, 뭘 바꾸느냐? 자, 일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조선 총독으로 이제 문관도 임명하겠다. 군인만이 아니라 책 읽는 놈들도 그래. 내가 뽑아줄게. 내가 또 원하네. 그런데 일제가 망할 때까지 단 한 명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일제가 망할 때까지 단 한 명도 총독문관은 임명되지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외놈 새끼들. 한 명도. 조져버려야 돼, 진짜. 자, 또 하나, 2번. 자, 이제 헌병 경찰이 아니라 뭘로 바꿔드릴까? 그냥 경찰. 그것이 그냥 경찰. 즉, 보통 경찰제를 내가 시행해 줄게. 하지만 장비, 삼국지 장비 아니야. 경찰 장비. 그리고 경찰의 수 어떻게 했을까? 증가. 증가. 자, 보통 경찰,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보통 경찰제를 실시해서 좋은 것 같지만 장비하고 경찰 수를 늘렸어요. 마치 이거는 헌병경찰제가 농구로 치면 지역방어였다면 이거는 맨투맨 밀장 마크야. 원대원. 그렇죠? 맨투맨. 1인당 한 명씩 골로. 아주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죠? 스파르타야? 아웅 그러고 있게? 그렇죠? 나쁜 놈들이잖아. 자, 또 하나. 자, 그럼 뭘 하느냐? 자, 신문 내. 그래, 신문 내게 해줄게. 자, 이제 신문도 내고 하고 싶은 건 다 해. 내가 시켜줄게. 그래, 해. 맘대로 해. 그러나 어떻게 할까? 검열, 삭제, 정관. 막 장난 아니야,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죠? 자, 검열. 지금 맘대로 검열. 검열해줄게.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뭐 삭제하고 막 쓰레기 새끼를 죽여버려야 돼. 그쵸? 외놈들. 말이 안 돼. 자, 또 하나. 왼쪽에 뭐야? 회사령이 있죠? 네. 여기 회사령이 들어가는 세상이. 자, 회사령이 뭘로 바뀔까?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뀝니다. 이거 신고제로 바뀌었다는 회사령이 폐지라고 보면 돼. 왜? 그냥 신고하면 이제 아무나 지울 수 있는 해결할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왜 이래 됐을까? 이제 일본이 완벽하게 우리나라를 어떻게 먹었다라고 제 스스로 이제 인정한 거야. 야, 우리가 먹었어 이제. 조센징이로 리온진 데스가 먹었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이 당시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치안유지법. 이거 연도까지 적어줍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1925년 하면, 그러니까 1920년대 하면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있어. 물론 많은 키워드가 있겠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하다는 표현보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이 치안유지법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게 등장하는 게 1920년대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래. 20년대 중에 사회주의 사상을 물어보는 문제. 사회주의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뭐냐면 주로 노동자하고 농민이야. 또는 뭐 문학 같은 것도 있지만 문학까지는 보지 않을 거예요. 문제 거의 안 나오니까. 어찌됐건 이 치안유지법. 원래의 치안유지법은 뭐였니? 원래는 말 그대로 검열하고 사상통제야. 사상통제. 여기서 말하는
민족주의 다 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신문 잡지 발간이 검열 삭제 있죠, 요것도 다 치안유지법에 다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보고 이제 사람들을 함부로 못하게 한 거예요. 즉, 이 치안유지법은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결국 이건 뭐지? 누구 잡는 거야? 자, 사회주의 잘하는지 그리고 민족주의자.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려고. 자, 비타민 민족주의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비타민이라고 한다 그랬지? 이건 좀 이따 설명해 줄 거야. 이게 뭔지. 자, 이건 봅시다. 비타협 민족주의자가 나왔네. 비타협. 옆에다 적어볼게요. 자, 위에다 적겠습니다. 자, 비타협에 있으면 누구도 있을까? 타협이 있겠죠. 여러분, 민족주의자가 두 개의 파로 나눠졌습니다. 뭐냐? 첫 번째가 비타협이고 두 번째가 타협이에요. 자, 이거를 줄여서 비타민, 타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중에서 친일 성격은 누굴까? 얘네야. 얘네들은 친일이 아니겠지. 자,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광수, 최남선, 최린, 서정주. 걔네들 타협 아니야? 걔네들 다 타협. 이런 애들이 타협적 민족주의자. 즉 뭐야? 친일파야. 특히 이광수 같은 사람은 민족 개조론 이런 말 씁니다. 뭐냐면 민족을 개조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본인처럼. 우리가 이렇게 일본한테 지배당하는 건 우리 민족이 무지하고 멍청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조선인인데 그랬다면 한국인이잖아. 싫어. 그래서 뭐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이광수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유명한 인기 연예인쯤 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회를 한다고. 우리 민족 개조, 민족 경륜이 이상합니다. 막 얘기 떠고 다니면서 일본인처럼 바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혹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아, 저 진짜 맞는 얘기인가 보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멍청하니까 지금 이렇게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나 보다. 우리가 발전해서 어떻게 발전해? 그럼 일본인처럼 돼야 되겠네. 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지금 뭐야? 고도의 친일파를 키워가지고 민족을 분열시키는 정책이죠. 민족 이간시키고 있잖아. 그런 일들을 이 당시 지식인들이 했다고. 정말 개탄할 일이지. 이런 놈들을 그런데 우리가 해봤는데 한 놈도 처리를 못했으니 노덕들 같은 놈은 그 일제시대 때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찾아가는 그 일본 순사새끼였는데 해방되고 내가 경찰청장 한다고 그러고 막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선생님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가장 아쉬운 게 뭐가 하냐면 친일파들을 단 한 명도 처리 못했다는 거야. 단 한 명도 안 죽였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싹 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단 한 명도 안 죽였다고. 대한민국 역사상 선생님이 그게 제일 아쉬워. 그런 청산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있어요. 처음에 퍼즐을 맞추는데 퍼즐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친일파들 다 죽였어야 되는데 솔직히. 선생님 말했죠? 선생님 집안에는 우리 선생님 그 고전할아버지 누구라고? 네이버에 치면 나온다고 했지? 선생님 독립운동가 집안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집안에 친일파가 있다면 난 수업 안 할 거예요.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역사를 가르쳐 내가. 창피하고 쪽팔려서 못하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친일파를 다 죽였어야 되는데 나쁜 새끼들. 어쨌든 그런 놈들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야. 타민이 타민. 이름도 타민이 뭐야? 그렇죠?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이 이제 1920년대 정치였다면. 자, 경제를 봅시다. 자, 경제는 뭐가 있을까? 한미 증식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1920년부터 약 34니까 14년 정도. 자, 한미 증식 계획이 무엇일고? 그럼 산이 뭘까? 산. 맞죠? 산이가 왔어요. 그게 아니죠? 산이 뭐지? 증산할 때 산이고 미는 뭐겠니? 쌀이겠지? 자, 토지도산 사업을 통해서 전국의 땅이 얼만큼 있는지를 뺏었잖아.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불려야 되겠지. 왜? 불려서 뭐 하려고? 지금 뭐야? 자기를 먹으려고. 자, 식민통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미 증식 계획을 했죠. 자, 보시면 실제로 일본 놈들이 품종계량 해줍니다. 조센징이노 날 우리 일본인이 품종계량 해주고 되겠습니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했고? 수리시설 확충해요. 수리시설. 수리시설이 뭐야? 물,
그렇지. 물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한테 얘 우리가 이렇게 해준다. 좋지? 좋지? 조렌지 좋지? 한단 말이야. 그래놓고 뭘 하느냐? 이 양아치새끼들이 더 뺏어가요. 어떻게 더 뺏어갈까? 여러분 증산량 쌀이 실제로 늘었어. 쌀이 실제로 늘었어. 와, 쌀이 늘었다. 수탈량도 늘었어. 자, 증산량도 늘었고 수탈량도 늘었어.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되게 웃기죠? 원래대로라면 100가마니가 생산되면 50가마니를 받치면 됐단 말이야. 근데 200가마니 생산됐어. 늘었지? 우와, 늘었지. 근데 그럼 원래대로 얼마 갖다 바치면 되냐? 50가마니 갖다 바치면 되지? 근데 얘네들이 얼마 갖고 가느냐? 180가마니 갖고 가, 180가마니. 이 양아치새끼, 개쓰레기지 이거, 이 잡놈들 이거, 그렇죠? 생선 쪼개서 먹던 것들 불쌍해가지고 옛날에 키워놓은 동안 이런 짓거리 해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뭐야? 수탈량이 엄청 는 거죠? 엄청 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신장 사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화전민이 돼, 화전민. 불 지펴가지고 거기 막 다 태우고 거기서 막 살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어디를 이동할까? 만주요. 그렇지, 만주나 그리고 어디? 이주 같은 곳. 도망가는 거야, 도망. 쉽게 말하면. 일본으로도 물론 많이 가요. 자, 이런 것도 이주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겹게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1920년대 국내 활동은 어떤 게 있었을까? 이미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고, 통치가 무슨 통치야? 문화 통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좀 할 수 있게 조금씩은 만들어줘요. 하지만 시작을 시켜놓고 뒤에 가가지고 뒤통수 때리는 격이야, 쉽게 말하면. 자, 뭘 하냐면 첫 번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자, 실력 양성운동이다라는 게 있어요. 실력 양성운동. 자, 뭐가 있느냐? 밑에다 적을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느냐? 물산 장려운동이 있어요. 자, 1920년입니다. 자, 이거는 뭐야? 자, 우선 첫 번째로 이거는 언제 되냐? 어디서 했을까? 평양에서 시작돼요. 평양. 자, 평양에서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시작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뭘 만드냐면 조선 물산 장려회에서 이렇게 주도해요. 여러분 문제를 보다가 이런 말이 나와. 내 나라 내 살림 내 것으로 막 이런 말이 있어. 내 나라 물건 우리 사람이 쓰자 막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조선 물산 장려 운동이에요. 간단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물론 이것도 실패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뭐 기업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차지해야 된다 막 이런 게 나오면서 그건 뭐 보시면 되고 너희는 그거 알 필요 없고 이거 했다라는 거 말고 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1923년에 일어난 거죠. 밀립대학 설립운동.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일제 식민지 교육 철폐 주장이죠. 자, 그래가지고 그 밀립대학 기성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합니다. 성공할까 실패할까? 실패하죠. 왜? 일본이 만들게 할까 못 만들게 할까? 못 만들게 하죠. 일본은 이거를 무마하려고 뭘 만들었니? 자,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입막을 하려고 했어요. 여기 조선이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100명 중에 1명 정도. 알겠죠? 자, 여기 실력 양성 운동이었고, 자, 두 번째 뭐가 있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자, 항일 학생 운동이다라고 있습니다. 항일 학생. 자, 이거는 뭐가 있었는지 보고 봅시다. 첫 번째, 이런 게 있었어요. 꼭 기억하세요. 60만세 운동. 1926년 언제겠어? 당연히 6월 며칠이겠어? 6월 10일이겠죠? 6월 10일. 자, 60만세 운동. 좌익. 좌익이 뭘까요, 여러분? 사회주의자. 알았어? 꼭 기억해야 돼. 용어를 좌익으로 쓰다 이제. 좌익은 사회주의자. 플러스 우익은 누구? 민족주의자. 플러스 누구? 학생들이죠. 좌익과 우익과 학생들이 일으킨 운동이죠. 근데 결국 뭐냐? 좌익 이걸 일으켰던 좌익 세력들이 미리 사전에 다 체포가 돼요. 정보가 노출되는 바람에 체포가 돼가지고 주로 누가 하냐면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생들. 누가 주도했다고? 학생들이 주도한 거예요.
성공할까 실패할까? 실패하죠. 자, 1926년 60만 선동 누구의 장례일이었을까? 순종의 장례일이었습니다. 그러면 1919년 3월 1일 3.1운동 누구의 장례일이었을까? 고종입니다. 알겠어?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냥 고종 죽었을 때 3.1운동, 순종 죽었을 때 60만 종이고 시험에 나와요. 알았죠? 적어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말했으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풀리게 할 때. 자, 그 다음 이은 정말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왔지. 자, 광주 학생 항해운동. 광주 지역에 이제 그 열차를 타고 이제 등교를 했는데 일본인 학생 중에 후쿠다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도 시죠. 후쿠다가 뭐야? 후쿠다가 그 열차를 타고 있는 그 박기옥이라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여자애들은 양가를 거리게 따고 다니잖아. 교복 그러니까 가가지고 했겠죠. 조센지 가와이네 말했겠죠. 스모이 말했겠죠. 이렇게요. 어떻게 얘기했어? 그 박기옥이 후쿠다 야메로 했겠죠. 야메로 막 가와이 스모이 막 해서 계속 놀린 거야. 막 스바라시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열차를 타고 있던 박준채라고 이 박기옥이 사촌 동생이었거든. 걔가 후쿠다 뭐 하는 거야? 이랬단 말이야. 조센지 빠 했겠죠. 패성이 붙었어. 우당탕탕 싸웠단 말이야. 열차가 삐 섰지. 일본 순사가 삐 막 야메라 하고 왔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일본인 학생은 풀어주고 조선인 학생들만 잡아간 거야. 잡아간 거야. 그리고 어떻게? 막 이 얘기를 듣고 이 한창 이 막 피가 끓는 이런 아이들 아니야. 그래 어떻게? 이 새끼를 다 죽여버리겠어. 그래가지고 다 들고 일어났죠. 이게 바로 광주 학생 항해운동입니다. 요게 의의가 중요한 게 있어. 왜 중요하느냐? 자,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해운동이 뭐다? 광주 학생 항해운동이었다. 자, 그런데 요 광주 학생 항해운동을 이끌어줬던 단체가 있어. 신간회라는 단체가 지원을 했어. 그러면 요 신간회가 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간회를 꼭 보고 넘어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단체니까. 왜? 중요하니까! 알았지? 중요하니까. 자, 배경을 보면 이 신간회는 어떠한 단체가 만들어져 이렇게 신간회라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좌익주의, 즉 사회주의, 그리고 누구? 민족주의가 합쳐진 거예요. 방금까지 좌우의 그룹 하겠다고 이래 적었다. 주대 법칙.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민족주의는 누굴까? 바로 비타민입니다. 비타였죠? 민족주의. 자, 이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겁니다. 자, 이들이 강령을 얘기했죠? 강령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자, 자기들이 정한 일종의 회칙이야, 회칙. 우리들이 정해자. 마음에 정하는 건데, 자, 뭐가 있느냐? 자, 기회주의자를 배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자는 누구지? 친일파. 그래서 친일파 누구? 타협적 민족주의자. 그리고 자, 정치, 경제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된다? 단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누구다? 신간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러면 디귿을 또 봐야겠죠? 활동을 봐야겠죠. 활동 뭐 있어? 뭐 지원했지? 광주 학생 그렇지, 광주 학생 항해운동. 그렇죠? 자, 우선 그 전에 지방순회를 강연 다닙니다. 강연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뭐 지원했다고? 그렇지, 광주라고 저기 판이 없어서 자, 광주 학생 항해운동을 지원했습니다. 누가? 신간회.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신간회가 해체됐죠? 네. 활동 방향. 그치? 노선 변화로. 자, 노선 변화로 해체가 됩니다. 언제? 1930. 그러면 신간회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1927년부터 몇 년까지? 31년. 선생님, 노선 변화가 뭐예요? 그렇지. 자, 설명해 주기 잘 들어요. 이거 말로 해보겠습니다. 이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누구 말을 들었냐면 소련이라는 나라의 말을 들었어요. 소련. 소련이 코민테른이라는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회의 같은 겁니다. 그런 걸 해서 결정을 내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야. 근데 1929년도에 얘네들이 코민테른 회의를 했는데 6차 코민테른일 거예요. 거기 회의를 했는데 이제 그전에는 내용이 뭐였냐면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와 합쳐도 된다. 단
일제나 이런 나라들한테 협력하지 않는 민족주의자들하고 합쳐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회의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어떠한 형태의 민족주의자들과도 합체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31년도에 사회주의자가 빠져나와버린 해가지고 신간회가 안타깝게도 해체가 된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신간회 뭐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그것도 비타협적 민족주의, 비타민들과 꼭 했던 무슨 단체? 좌우의 합작단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알았죠? 그럼 이런 신간회, 요 신간회 있죠? 신간회 자매품이 있어. 자매품. 교회 가면 자매품, 자매님이라 그러지. 근데 자매품이 있어. 자매품이 뭘까? 금회라는 단체가 있어. 이거는 누구들만 이루어져 있냐? 여자들로만. 그렇죠. 저것도 무슨 단체? 좌우의 합작단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 본 것 중에 여기 사회주의 보이죠? 사회주의. 야, 누가 보면 나 완전 사회주의자 막 신봉하는 줄 알겠다. 아니에요. 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수업적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저 뭐 일배 이런 거 전혀 안 합니다. 그런 거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 우리 반 애새끼들이 내가 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 너무 막 이질하고 있어. 나한테 와가지고 그게 뭐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까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참 그렇죠? 답답하네. 그렇지. 어쨌든 자, 여기 사회주의. 아까 선생님이 사회주의 얘기하면서 무슨 걸 나온다 그랬지? 사회주의 얘기하면 어떤 거? 주로 노동자, 농민들 얘기 나온다 그랬죠? 네. 기억나니? 기억나니? 자,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소작쟁이를 봅니다. 소작쟁이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어요. 자, 암태도. 목포 앞바다에 가 있는 암태도입니다. 암태도. 조그만 섬이야. 여기는 소작쟁이가 벌어졌어. 물론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성공할까 실패할까? 이건 성공해요. 소작들이 줍니다. 줄어. 근데 노동쟁이도 있죠. 노동쟁이. 선생님은 대표적인 것만 하는 거야. 자, 이거는 어디가 있습니까? 원산. 노동자. 무슨 파업? 총파업. 이거는 1920. 자, 소작쟁이와 노동쟁이. 자,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성공할까 실패할까? 실패. 그렇지, 이건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무슨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졌다? 사회주의 사상에 받아서 이루어진 게 대표적인 소작쟁이 저거 두 개야. 알았죠? 둘 다 20년대죠? 그렇지? 이렇게만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20년대 국내 항일운동 중에서 항일운동이라고 하기는 좀 뭐 해주지 뭐. 사회적으로도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나오느냐? 요런 게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적을게. 헷갈리니까. 자, 형평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형평운동. 자, 저희 경남 진주에 형평사라는 게 있어요. 형평사. 얘네들이 만들었어. 형평사. 형평이 뭐냐면 저울력제대가 평평할 평이야. 무게 10kg, 10kg 저울에 2개 넣어도 똑같지. 양반 100점 2개 넣어도 똑같을까? 60kg, 60kg 똑같지. 그거예요. 그거. 100점 차별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운동? 형평운동. 자, 이 그림 그거 있어. 어떤 그 아저씨인데 이러고 있어. 이러고 웃고 이러고 있고 양발 걸리고 이러고 있어. 이러고 상투 트고 이러고 형평사 적혀있어. 이렇게 하겠어. 그리고 웃고 있는 거 하나 찍고 사진도 보세요. 그림이 있어요. 교과서에 있어요. 네이버에 그냥 형평운동 쳐도 나와. 알았어? 어디 그냥 날로다 먹으려고 알았지? 그 정도 수고로움은 너희가 해야지. 찾아보고 해야 공부가 되는 거 원래. 알겠어? 자, 그러면 이게 국내 활동을 이렇게 보면 국외 활동 봐야겠어요. 국외. 국외는 과연 20년대에 무슨 활동이 있었을까? 자, 의열단이라고 있습니다. 의열단. 이름 멋있죠? 의열단. 의로움과 열. 끈을 열. 막, 저 뭐야, 피, 폭력. 이런 게 여기의 핵심입니다. 의열단. 자, 의열단은 자, 누가 만들었느냐?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만주에서 만들었어요. 지금 정확히 말하면 길림성 그쪽 근처에 길림, 만주 지역 있죠? 자, 만주에서 만든 무장투쟁 단체입니다. 무장투쟁인데 얘들은 주로 뭘 했을까? 폭발. 자, 일본인이라든지 친일파를 처단했던 게 누구다? 의열단이었다. 자, 친일파를 처단했고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 그러니까 누가 있느냐? 김상옥이라는 거지. 자, 김상옥은 종로 경찰서에다 폭탄 던진 분이야. 종로
중노경찰서 알았죠? 적어주진 않은 겁니다. 자, 김익상이라는 사람은 어디? 조선 총독부에다 폭탄 던진 분이에요. 나석조 같은 분들. 이 사람은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다가 폭탄 던진 분입니다. 자, 폭탄을 던졌죠. 근데 피해 있어요? 피해 있죠. 그렇지. 건물도 피해 있지. 자, 근데 이들이 이렇게 친일파를 처단하고 일본이 고관들을 위해서 이런 건 해줬는데 이게 뭔가 자신들을 이끌어줄 구심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뭔가 이거를 자신들을 이끌어줄 뭔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령이 있어요. 강령. 의열단의 강령. 이 중에 얘네들 말하는 약속이겠지. 약속. 그 약속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조선 혁명 선언이라는 걸 1923년에 누가 만들어줬냐? 신채호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만들어줬어요. 자, 이 조선혁명 선언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나라를 독립시키고 조국을 강복시키기 위해서 오로지 피와 혈, 그러니까 혈이 피죠. 오로지 무장 투쟁을 통해서만 민중의 직접 혁명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를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의열단의 강령으로 그 사람들이 채용해서 이거를 가슴에 품고 일본인들을 죽이고 친일파들을 죽이고 다녔다라는 거죠. 훌륭한 단체입니다. 자, 근데 그건 둘째치고 이제 우리가 1920년대 국외에서 활동 등을 이제 순서대로 쭉 나열해서 볼 겁니다. 다 중요한 거니까 하나하나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제일 처음에 볼 거 뭐냐? 자, 봉오동 전투라는 게 있어요.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달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홍범도 장군이 일으켰던 게 바로 뭐다? 봉오동 전투다. 자, 봉오동 전투.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그리고 안무의 국민의군이 합쳐져서 만들어 승리를 거둔 전투입니다. 우리 측 전사자는 4명. 4명밖에 안 죽었대. 대단하죠? 일본인 전사자는 뭐 기록적으로 보면 뭐 사망자 157에 부상 300명에 약 뭐 500전쯤 되겠네. 거의 압도적인 승리. 자, 이게 무슨 전투다? 봉오동 전투. 자, 봉오동 전투가 이렇게 일어났다면 가서 일본이 이제 이거를 독립군들을 죽이니까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하겠죠. 자, 무슨 명분을 썼을까? 자, 훈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중국의 도적들을 있죠. 도적들, 마적들, 도적들, 산적들, 얘네들 포섭해가지고 일본군이 지키고 있던 뭐 경비 초소 같은 데 있죠. 그런 데 가가지고 공격하라고 돈을 줍니다. 골 때리지 일본인이 일본인 공격하라고.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이거 독립군들이 한 거다. 내가 독립군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그 간도 만주적인 독립군을 폭탄으로 다닙니다. 누가? 외놈들이. 그러자 결국 여기 가면 붙죠. 아주 큰 전투. 이게 무슨 전투지? 청산리 대첩이 벌어집니다. 자, 이것도 언제냐면 1920년 10월달. 대표적인 장군이 누구죠? 여기? 김자진이죠. 김자진 장군. 김자진 장군.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 일본군 전사자가 이때 한 3,000명 정도 넘게 죽었습니다. 우리 측 전사자 해봐야 한 50명. 뭐 압승이지 압승. 근데 이게 왜 더 큰 전투냐면 이 당시 일본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뭐 기관총 따라라 이런 거 막 이런 총 우리는 막 채코채 소총 따끔따끔 막 이런 거 있죠. 막 수류탄 막 나오고 막좀 별로 안 터지고 막 이런 거밖에 없었다고. 막 감자 하나에 막 연명하면서 이렇게 겨우 버텨서 결국 그 지형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 게릴라 전술이죠. 옛날에 고구려가 당나라를 죽일 때 썼던 전법을 역시 고구려 민족의 후예들이죠. 그걸 본받아서 외놈들을 소탕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어떠니? 자존심이 스크래치. 일본 자기들이 말하는 사무라이 정신에 스크래치가 막 딱 생겼죠. 조센징이너 빠가요 막 이렇게 막 이를 빠득빠득 달았겠지. 내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애꿎은 독립군들을 죽인 게 아니라 이 쪽발새끼들이 뭐 했을까? 이 간도 지역을 돌면서 이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많이 도망갔단 말이야. 이런 걸 겪으면 힘드니까 만주 간도 지역으로 도망가서 살았어.
근데 여기를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다 죽여버리게. 이걸 뭐라 그러지? 반도 참변이라고. 이런 걸 왜 했을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걸 왜 했냐면 그거를 끊겠다는 거야. 뭐 독립군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 독립군들 많이 숨겨주고 밥도 주고 했겠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라 그래? 뭐 서포터. 일종의 지원하는 걸 손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야. 보급선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독립운동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도망가요. 어떻게 보면 도망간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했을까? 자유시로 이동을 해요. 자유시. 자유시는 어디 있는 곳이냐? 바로 러시아 쪽이야. 러시아. 시 이름이 여러분 자유시야. 알았어? 스고노 본노드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자유시. 자, 자유시에 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참변을 당해. 그 전에 뭐 밀산부에 모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넘어가고. 자, 자유시에 갔는데 우리가 참변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 자유시에 가서 뭐 하냐면 러시아가 적군과 백군으로 나눠져 있었어. 적군은 뭐냐면 너희들이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자들. 백군은 뭐냐면 뭐 귀족이나 이런 사람, 왕족 이런 사람 지키던 사람들. 근데 이제 저 적군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한테 무기를 모두 다 내놓으라 그러더라고. 내놓으라고. 근데 주겠냐? 그거 어떻게 무한족들이 내가 어떻게 줘? 안 주지. 그럼 어떻게? 러시아 적군하고 싸웁니다. 빨간 군대야, 빨간 군대. 러시아 적군에 의해서 많은 무장은 우리가 해제당하게 되는 게 자유시 참변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시에서 참변을 나오고 나서 다시 어떻게? 만주로 돌아오죠? 이건 다른 편에다 쓰겠습니다. 3부를 성립. 선생님 3부가 뭐예요? 그렇죠? 자, 3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참의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정의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뭐? 신민부라고 있어요. 그리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자,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 참, 정, 신. 위치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 선생님이 참의는 무슨 색으로 적었어? 노란색으로 적었죠? 자, 참의가 여기 있었어요. 정의문 어디 있었을까? 그 위에. 신민문 어디 있었을까? 그 위에. 그래서 어떻게? 참, 정, 신 올라가는 거야. 알았지? 이거 잘 봐. 알았지? 그림은 나올 수도 있어. 참의부가 압록강 근처에 있었고 정의부가 그 사이에, 신민부가 저기 위에. 알았지? 맨 위에. 알았죠? 여기 있었다는 거. 자, 3부를 성립했죠. 참의부, 정의부, 뭐? 신민부죠. 자, 이거는 어떠한 정부였을까? 일종의 뭐였냐면 공화제적인 자치정부였어요. 자치정부. 알았어? 꼭 기억하세요. 무슨 정부? 군정, 민정을 행할 수 있는 무슨 정부? 자치정부였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뭘 기억하라고? 무슨 정부였다고? 자치정부였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보시면 일본이 또 이런 걸 해요. 자, 1925년에 미스야 협정이라는 걸 합니다.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격까지 하나 봐야 되니까. 미스야 협정이 뭐냐면 얘네들 만주에 있던 군벌들이 있어. 중국 군벌들. 그 사람들한테 얘네들이 일본하고 계약을 해요. 무슨 계약을 하느냐? 니네가 독립군 한 명씩 잡아올 때마다 내가 얼마씩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3부가 이거 우리도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졌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로 합쳐야 되겠다. 그래서 뭘 하느냐? 3부 통합운동을 일으킵니다. 자, 2개로 나눠져요. 2개로. 자, 첫 번째. 북만주가 있고, 그리고 어디 나눠지겠지? 남만주가 있겠죠? 만주하니까 델리만주 먹고 싶어요. 자, 북만주하고 남만주. 델리만주 맛있는데, 북만주가 뭘로 바뀌느냐 봅시다. 북만주. 자, 이렇게 바뀌어요. 북만주에 혁신의회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요거는 군부대가 없었어. 군부대. 군부대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이 바뀌죠. 뭘로 바뀌느냐? 자, 한국독립당. 이 한국독립당 안에 무슨 군대가 있었느냐? 한국독립군이 있었고, 요거를 이끌던 장관이 누구냐면 지청천입니다. 지청천. 이름이 웃기죠? 지청천. 뭐 다른 이름으로 이정천 뭐 이런 데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왔던 거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쌍성보라든지 지명 이름이에요. 사도하자라고 있어요. 사도하자라는 거에서 싸웁니다. 누구랑? 일본하고
싸워도 이길까 질까? 저요. 이겨! 이긴다고. 알았지? 자, 이겨요. 이렇게 바뀌고. 자, 남만제 봅시다. 남만제. 자, 남만제에 뭐가 있었냐면 국민부라는 게 생기면. 자, 국민부예요. 왜 하나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뀔까요? 조선 혁명당. 혁명당으로 바뀝니다. 자, 조선 혁명당 안에는 어떠한 군대가 있을까? 조선 혁명군이 있죠. 자, 조선 혁명군은 있거든. 군이 대빵이 있어. 누구냐면 양세봉이라고. 양세붕이라고 해요. 상관없습니다. 자, 양세봉이라는 사람이 이끌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이겼을까? 영릉가라는 곳하고 영릉가, 흥경선. 자, 이러한 곳에서 열심히 싸웁니다. 이기지. 여기 보시면 쌍성도, 사도하자, 영릉가, 흥경선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승리를 얻을 때 누구랑 연합했는지 알아? 누구랑 연합했을까? 누구? 중국. 중국과 연합을 해가지고 누구랑 싸웠다? 외놈들하고 싸워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겼다 졌다? 이겼다. 요게 사실 요까지 자르면서 30년대, 여기 31년도에 이거 여기다 이거. 그래서 20년대 넣었어 그냥. 자, 여기 자르면 그거긴 한데. 자, 20년대를 보시면 총동 공간 임명하고 다 나오죠? 한국인 집회부터 시작해서 실력 양성 운동 뭐 쭉 나옵니다. 의열당부터 시작해서 쭉 이거 특히 이거 흐름 있지 흐름 여러분 이게 흐름 공호동 전투 훔춘상권 요 흐름 다 알아야 돼요. 이거 흐름 묻는 문제. 3부가 성립됐다. 3부는 어떤 정부였다? 아 적어줄게 내가 3부 빼서. 3부는 여러분 일종의 무슨 정부? 일종의 자치정부. 자, 자치정부인데 무슨 적 자치정부? 자, 일종의 공화정이었고 자치정부였다는 게 무슨 부다? 3부라는 거야. 자, 이 3부도 이제 너무 많다 이거야. 통합하자 그랬단 말이지. 근데 하나로 안 되고 몇 개가 됐어? 2개가 됐죠? 그래서 북쪽과 남쪽. 각각 이런 부들이 이름이 바뀌어서 그 예하 부대는 이런 부대들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외우면 돼요. 한독당, 한독군, 조격당, 조격군. 왜냐하면 이게 주관식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외웠거든. 그러니까 내가 외울 수 있을 때 그냥 좀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보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뭐 한독당, 한독군, 뭐 조역당, 조역군 이렇게 해서 한독당, 한독군, 쌍 이렇게 2개니까 쌍 그렇지 않아? 쌍 2개잖아. 그렇지? 조역당, 조역군, 조역당, 조역군은 뭐예요? 조역당, 조역군 뭐겠니? 너희만 땅이냐? 나도 흠? 나도 2개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냥 알아서 생각하지 않아서 자기들 불편한데. 자, 20년대 여러분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어디 남았을까? 30년대. 30년대를 넘어가지 앞서서 이거 하나만 더 보고 30년대 보시면 10년대는 무단통치, 20년대 무단통치지. 그럼 3, 40년대는 뭘까? 그때는 민족 말살통치야. 말살통치. 자, 문화통치, 민족 말살통치 저런 거 다 안 하고 왜 이때 가면 민족 말살통치를 하게 되었을까?